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엇인지 핵심을 보면서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요. 중국 리오프닝 완성입니다. 저희가 거의 한 3주 연속으로 그렇죠. 매일같이 키워드에 중국과 관련된 걸 넣으면서 뭐 화장품이다 아니면 물류다 뭐다 수혜주 찾기에 나섰었거든요. 네. 사실 좀 과열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오늘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 좀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약간 왜냐면 작년의 메타버스 느낌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1분기까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어떤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좀 지금도 살 거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좀 보고요. 네. 그러다 또 새롭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쪽으로 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뭐 오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 입국자들에게 있어서 네. 방역의 문을 확 열어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만 나왔었는데 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 좀 봐야겠죠. 내용 먼저 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오늘부로 리오프닝 일정이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중국 당국에서 뭐 어떤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어떤 그 뉘앙스 나왔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리오프닝 일정 완료가 됐다. 처음에 이제 12월 7일 날 이 PCR 의무 해제 봉쇄 완화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 제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전염병 등급을 좀 내리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일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1월 8일부터 이동 제한 폐지하고요. 국경 개방.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지금은 시설 격리하고 있지만 그 시설 격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제는 자유롭게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역 규제가 모두가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 11월 11일부터 이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45일 만에 모든 방역 규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1월 8일 이후로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리오프닝의 완성이다. 외신 보도 계속 나왔지만은 중국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의 명절, 그러니까 내년 1월 춘절이 또 가장 좀 피크이고 그때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명절 호텔의 예약률이 805%,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5%가 좀 뛰었고요.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말이 뭐냐면 양캉들이 싸냐로 물러든다. 그러니까 싸냐 같은 경우는 하인을 말하는 건데 양캉은 뭐냐면은 중국인이 이제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양캉이라고 한답니다. 그 양캉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항체도 생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나서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코로나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좀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캉들이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 내년 춘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본, 대만, 뭐 한국 순으로 해가지고요. 모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는 이제 시작이다. 물론 그 과정에 지금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깜깜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도 발표 안 하고 있죠. 엄청난 좀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 당국의 리오프닝,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일관되고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인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좀 바닥에 깔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리오프닝은 우리가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할 주도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일정이 이렇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말로 네. 인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완료를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관련주를 샀어요. 그렇죠. 사실 제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각인된 거. 최현덕은 청담 글로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니까 청담 글로벌. 그렇게 인식이 강했고요. 네. 그 뒤에도 저희가 뭐 연우다, 뭐다, 화장품주 그리고 관련주들을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렇죠. 오늘 장 좀 여기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리뷰 들어보고 할게요. 네. 일단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코리아나 화장품 흡수 말씀드렸었는데 네. 전통적인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정도 좀 조정해 나왔습니다만은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또 가장 또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 나왔었고요. 지금도 15%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리오프닝의 핵심 화장품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 관점을 좀 봐야겠지만은 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좀 봐야겠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좀 올라간 다음에 화장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 뭐 항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용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엔터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급등한 것들은 일단 좀 차익 실현 관점 나서면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 연휴란 종목도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뭐 에스티로더 같은 이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0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한국콜마가 인수하면서 앞으로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연우도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또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MD스테크 어저께도 좀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한 4, 5%대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죠. MD스테크 수익률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30% 정도의 좀 수익이 최고가 대비 좀 나왔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무상증자 말씀드렸죠. 한 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액면 분할 효과랑 거의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 보이는 효과 있고 이 어떤 권리락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상한가 들어갔던 건데요. 오늘 목표가 8,500원을 좀 어제죠. 8,500원 좀 넘어서면서 어제 9,54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좀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만은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또 1번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는 또 한번 매수 관점 보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데모 같은 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오늘 보시면 아주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러시아에서 또 푸틴이 암투병설 나와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상이 된다면 시장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또 데모기 때문에 역시나 데모도 목표가 15,500원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사실 리오프닝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오프닝보다는 새롭게 또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연우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연우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늘 시세가 좀 분출되긴 했어도 다른 화장품주처럼 막 급등이 연이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털로 보면은 네. 연우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을 수 있는 게 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0개 기업 들어가고 있고 또 한국콜마가 700개의 그 화장품들을 이제 ODM 개발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한국콜마가 대주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결국 나중에 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연우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연우는 좀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 조정 나올 때마다 연우는 좀 매수 관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MD스테크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이상의 수익을 냈던 MD스테크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의 현덕이 덕분의 종목 첫 번째 종목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핵폭탄급 챗봇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화장품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앞서 리오프닝은 아니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이제 여기서 아주 많이 오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좀 사놔야 올라갈 때 이제 좀 단계적인 수익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리오프닝이 오늘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쪽 말고 좀 올라갈 종목으로 좀 아직 싼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챗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챗봇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채팅 상담을 하는 거긴 한데 진짜 어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도 더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진짜 뭐 핵폭탄급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다만 이거 이외에 지금 챗봇 GPT에서 챗봇 4가 다음 그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핵폭탄급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전망을 한 기사를 좀 보면서
이게 왜 핵폭탄급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멀티모달로 무장한 핵폭탄급 GPT-4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3까지는 우리가 뭐 채팅이라든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하는 겁니다만은 네. 멀티모달 같은 게 뭐냐면 뭐 생체 신호라든가 뭐 빛 여러 가지 이제 그 채팅 그 어떤 텍스트 신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를 다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구글은 뭐 말도 못하고 네. 지금 진짜 뭐 어떤 그 우리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핵폭탄급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새 모델이 멀티모달. 그래서 GPT-4가 지금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3까지는 텍스트라든가 글, 말로 명령을 해야 알아듣지만은 이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이외에도 이미지, 뭐 비디오, 영상 또는 생체 신호처럼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 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이 AI 업계에서는 거의 쓰나미급의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고요. 이 오픈AI가 이제 2018년도부터 1년마다 이제 이 그 챗봇 1, 2, 3 버전 좀 내놓기 시작했던 건데 4에서는 더욱더 그 기능이 좀 다재다능해질 것이다라는 거고 챗 GPT 같은 경우가 인터넷 검색은 못하지만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터넷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답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걸 개발한 오픈AI가 내년도에 매출 2,500억,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1조 수익을 예상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GPT-3가 지금 테스트 버전 내놨잖아요. 일정 기간 무료로 쓴 다음에 유료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2,500억,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10조 이상의 수익이 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1조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AI 쪽에서 우리가 뭐 수익이 나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픈AI가 그나마 증명하실 것 같고요. 1조 이상의 수익은 매출인데 매출의 대부분이 이익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또 우리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나미급 파급 효과.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뭐 네. 마인즈랩이라던가 루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셀바스 AI에 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좀 힌트 드렸잖아요. 이 오픈AI와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제 솔트록스가 가장 먼저 올라간 건데 아직 솔트록스처럼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종목은 아쉽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네요. 일단 SK가 지분 20% 확보하면서 네. 대기업이 뒤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 축적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뭐 솔루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쪽 솔루션에서는 뭐 가장 유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엔진과 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해서 어떤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좀 출력하는 그런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코난 서치, 뭐 코난 와치 등이 있는 건데 앞서 챗 GPT 같은 경우가 이제 텍스트, 뭐 말하는 것들로 검색을 하면은 그거를 그 결과를 찾아 주는 거였잖아요. 바로 코난 서치 같은 게 대용량 자연어를 처리해서 원하는 그 어떤 그 결과를 갖는 검색 엔진 서비스고 서치. 그다음에 코난 와처가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석을 인식해서 서비스하는 그게 바로 코난 와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코난 테크놀로지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 또 흑자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26조 정도 좀 보고 있는 건데 내년도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면서 지금 그 시가총액 26조를 부여받고 있는 건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아직 시가총액이 되게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2대 주주로서 지분 20% 확보해서 SK텔레콤하고 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기 때문에 매출처가 지금 SK텔레콤은 확보한 거죠. 그런데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의 유통주가 31%밖에 없습니다. 품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픈 A와 좀 유사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지금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올라서고 있는 건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온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코난 서치라든가 코난 와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오픈A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같은 유형의 서비스 기업들도 같이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다. SK텔레콤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31,000원까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코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가격은 24,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테마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까요? 5G 없으면 안 된다. 네. 무언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뿐만이 아니고 네.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스마트 항공,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그쵸. 드론이라던가. 네, 모든 게 5G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트워크를 또 이제 좀 빨리 구상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5G 구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주가들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마 내년도 CES에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그 주목이 될 텐데 거기도 역시 5G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사를 좀 보면서 어느 쪽에서 또 5G 없으면 안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스마트 항공부터 물리 의료까지 5G 특화망 시대에 서막이 열렸다. 바로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이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성과 공유회에서 이 5G 특화망, 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수단이고요. 이 5G 특화망이 이제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특정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곳에 5G 기지국을 구축해서 산업용으로 활용한 네트워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가 어떤 통신사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활용했을 때 디지털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지금 5G로 스마트 항공을 구현하겠다는 건데 5G 특화망 커버리지 확장을 해서 군에 먼저 도입을 한 뒤에 스마트 부대에 이 사물 이동 통신을 좀 접목을 해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민간 항공 쪽에도 서비스 확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SKT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를 활용한 사업을 소개했는데 로보틱스하고 이제 5G 특화망을 활용한 쉐어 공공 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그 공유 물리라고 하잖아요. 공유한다 그래서 같이 뭐 빌려 쓰기도 하는 건데 그런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로보틱스에다가 지금 공유 물리에다가 공공 의료까지 5G가 다 지금 접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내년도 CES에서 뭐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 뭐 디지털 트윈 또는 로봇 많은 어떤 이 IT 섹터들이 좀 소개가 되면서 관심이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다 5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5G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 5G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으로 소개해드리죠. 오파스넷. 네. 이거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합 전문업체인데 거래처를 보게 되면 주요 거래처가 SK텔레콤, 삼성전자,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오파스넷에 이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에도 이제 152억 수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주가 되고 있는 또 흑자 전환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매출처가 SK텔레콤, SK텔링크, 그다음에 SK 주식회사의 SK그룹 계열사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KB국민카드, 넥슨, NC소프트, 쿠팡, 하나시스템 이런 굵직한 기업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만 아모레퍼시픽에 153억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이 네트워크 IT 운영하고요. 이 어떤 그 고도화시키는데 오파스넷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5G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는 뭐 가장 필요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5G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특정 이 정치 인물과 좀 관련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뭐 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한번 또 올라갈 좀 타이밍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테마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5G 네트워크 관련주 치고는 또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등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최근에 5G 올라가면서 올라가기도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 테마적인 이유로 많이 올라가면서 12,200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최근에 이제 8,000원대에서 좀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의 어떤 그 끝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5G 네트워크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또 정치적 테마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7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9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700원, 손절 가격은 7,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했는데 제가 지난번 무료 방송에도 이 리오프닝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급등 나고 있는 건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좀 와서 들어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4시부터 시작하고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4시부터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